여러분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밤새 곱씹으며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신가요? 남들은 별일 아니야 하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나에게는 유난히 크게, 날카롭게, 그리고 오래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흔들릴까? 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가진 아주 고성능 안테나가 아주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 안테나를 움직이는 두 가지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베타 엔돌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두 호르몬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의 노예가 아닌 자기 삶의 진정한 경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은 뇌간에 위치한 청반에서 주로 생성됩니다. 이 작은 영역은 뇌 전체의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중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의 집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감각 정보가 증폭되며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근육 긴장이 높아집니다. 이는 모두 지금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뇌의 판단에 따른 자동 반응입니다. 원시시대에 맹수를 만났을 때처럼 뇌의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면 노르아드레날린은 즉시 심박수를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를 결정해야 하는 생존의 순간에 필요한 각성 에너지인 셈이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시스템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실제 위협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 관계의 긴장, 미래에 대한 예측, 실패에 대한 상상에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청반 노르아드레날린 시스템의 기본 각성 수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몸은 쉽게 전투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경계는 회복할 틈을 잃습니다. 우리는 이를 만성 긴장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는 이 긴장을 중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베타 엔돌핀입니다. 베타 엔돌핀은 시상하부와 뇌화수체에서 분비되는 천연 마약이자 치유의 방패입니다. 즉,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자 안정제입니다. 베타 엔돌핀은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경로를 직접 차단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불안 감소, 정서적 안정, 고통에 대한 거리두기, 깊은 몰입과 안도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베타 엔돌핀은 고통의 강도보다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통제 가능하다고 느낄 때, 의미가 있다고 인식될 때 베타 엔돌핀 분비는 크게 증가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 생존을 위한 칼날이라면 베타 엔돌핀은 신경계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문제는 예민한 사람들은 칼날은 자주 꺼내지만 방패를 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는 명확한 생리적 경로를 가집니다. 1단계,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합니다. 2단계, 시상하부가 활성화됩니다. 3단계, 교감신경계가 작동하며 노르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인 선택 이전에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뇌는 생각과 현실을 완벽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어떻게 해석하든 뇌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같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퇴근길,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막히네.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이 순간 노르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몸은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싸울 상대는 없습니다.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 덕분에 숨 좀 고르네. 이 생각 하나로 뇌의 화학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타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 조금씩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몸이 겪는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가 과학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성격이 예민하다는 것은 뇌의 안테나가 남들보다 훨씬 높이 솟아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못 보고 지나치는 디테일을 감지하고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훌륭한 재능이지만 그만큼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자주 많이 분비되어 쉽게 지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민한 성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노르아드레날린을 잠재우고 베타 엔돌핀을 끌어올리는 마음가짐 레시피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증상이 아니라 신호로 바꾸는 연습. 가슴이 답답할 때, 심장이 빨라질 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또 불안해. 난 왜 이렇게 약해? 대신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내 몸이 나를 지키려고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이것을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이름만 붙이는 행위. 이 한 문장만으로도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마음속 피난처를 미리 만들어두기. 예민한 사람에게 완벽한 휴식은 환경이 아니라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장소 혹은 상상 속의 공간을 떠올립니다. 빛의 색, 공기의 온도, 소리의 질감. 뇌는 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합니다. 그 순간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고 신경계는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고통에 의미를 붙이는 기술. 베타 엔돌핀은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때 가장 활발하게 나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로 바꿔보세요. 의미를 찾은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세요.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능력을 주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빨리 알아채는 능력, 깊이 공감하는 힘, 예술적 감수성, 세밀한 통찰. 고통을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확장시키는 재료로 해석하는 순간, 뇌는 고통을 회복의 신호로 바꿉니다. 네 번째,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1분 팁. 지금 이 순간에도 예민 때문에 긴장되신다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노르아드레날린 진정이 시작됩니다. 6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베타 엔돌핀을 유도합니다. 숨을 내뱉는 시간을 길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는 아,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민함은 없애야 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얕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감각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낀 뒤에 스스로를 몰아붙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같은 예민함으로 당신을 보호하는 쪽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몰려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베타 엔돌핀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상처받기 쉽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계를 너무 정확히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